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K-팝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독일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의미가 있는 두 가지는 첫째, 우리의 K-팝 문화를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본고장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가 K-팝의 인기를 공식 인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세계 K-팝 팬들에게 영원한 논란이었던 K-팝은 주류 음악인가 틈새 시장 음악인가 라는 논란에서 K-팝이 전세계 주류 음악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방점을 찍은 영화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영화가 K-팝과 한국 문화를 공식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세계 K-팝 소비와 한국 관광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 언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GfK 엔터테인먼트가 집계한 독일 공식 차트에서 K-팝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모넌터스의 사운드 트랙이 앨범 차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과 유어 아이돌과 같은 영화 수록곡들도 싱글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3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성공적인 컴백을 앞두고 있으며 띄어는 8위로 도약했습니다. 넷플릭스 차트는 현재 전례 없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늘 흥행에 성공하고 사라지지만 한 영화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저명한 스트리밍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0일 공개 이후 K-팝 데모넌터스는 해외 및 독일 넷플릭스 차트에서 꾸준히 1위를 지켜왔습니다. 다른 영화들이 잠깐의 상승세 이후 빠르게 순위가 하락하는 반면 K-팝 데모넌터스는 꾸준히 3위권 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잠시 1위를 차지하더라도 K-팝 데모넌터스는 꾸준히 1위를 지켜낸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신작들과 번갈아가며 1위를 차지하지만 1위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올드가드2와 같은 영화들이 이미 5위로 밀려난 가운데 이 K-팝 영화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개봉 후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수천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프랜차이즈 전체의 잠재력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편, 프리퀄, 스핀오프, 심지어 시리즈까지 제작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영화의 꾸준한 인기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K-팝 문화의 초자연적인 요소와 액션을 기발하게 접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악령과 맞서 싸워야 하는 K-팝 스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음악, 공포, 코미디가 어우러진 이 독특한 조합은 시대적 감각을 확실히 반영하여 K-팝 팬과 장르 팬 모두에게 어필합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독일 시청자 반응입니다. 디즈니는 짐을 싸서 돌아가야겠어요. 이 영화를 보고 즐길 수 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저는 K-팝을 좋아해서 그냥 마음껏 즐겼어요. 정말 놀라워요.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딸아이가 7번이나 봤는데도 계속 따라 부르더라고요. 2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K-팝적인 요소가 엄청나고 트와이스처럼 오리지널 곡도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인기 걸그룹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멤버가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한다는 컨셉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깊이 있는 내용과 훌륭한 오리지널 곡들이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참신하고 신선해서 보는 재미가 더해집니다. 저는 K-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영화를 보게 됐어요. 벌써 5번이나 봤는데 아직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2편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들과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 한 번 봤어요. 영화의 주제가 아주 중요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름스타일제에서 3.7점을 준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3주 동안 30번이나 봤어요. 노래는 다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환상적인 K-팝 음악까지 줄거리는 예측 가능하고 산막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느낌이 들지만 10분 정도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놀랍도록 재밌고 사운드 트랙도 끝내줘요. 역대 최고의 영화 완전 푹 빠졌어요. 이틀 동안 무려 7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사운드 트랙도 계속 듣고 있어요. 저는 집중력 장애가 있어서 영화를 볼 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 영화는 정말 꼼짝도 안 하고 푹 빠져 있었어요. 꼭 보세요. 정말 놀라운 영화예요. 많은 지식이 담겨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속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K-팝 열풍을 타려고 만든 줄 알았는데 젠장 벌써 10번은 봤어요. 애니메이션, 스토리, 노래까지.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 여자들은 멋쟁이면서도 여성스럽고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스토리는 약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캐릭터들은 멋진 배경 스토리와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놀라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완벽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극장 개봉을 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장 개봉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매력적인 사운드 트랙, 음악과 살인이 어우러진 창의적인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과 친구들을 웃게 할 유쾌한 코미디를 갖춘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다소 예측 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K-팝 데몬헌터 정말 좋아요.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영화 사운드 트랙도 끝내줘요. 모든 노래와 스토리 라인이 너무 좋아요. 넷플릭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10점 만점에 10점. 이건 내가 본 최고의 K-팝 영화야. 내가 얼마 동안 본 영화 중 가장 좋은 영화.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K-팝 데몬헌터스가 완벽히 기대에 부응했어요. 진짜 끝내줬어요. 음악도 훌륭하고 캐릭터도 사랑스럽고 스토리도 단순하지만 재밌어요. 꼭 봐야 해요. 10점 만점에 10점. 이틀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 노래가 끊이지 않았어요. 환상적인 음악과 멋진 줄거리, 재미있는 캐릭터, 그리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 어우러져 이 영화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모든 분들이요. 이 K-팝 데몬헌터스보다 더 나은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 스토리, 그리고 다른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올해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2번째로 좋았어요. 재밌고 액션도 풍부하고 스토리도 좋고 화려하고 예술적인 애니메이션도 있고 무엇보다 골든이나 소다팝 같은 중독성 있는 노래들이 최고예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얼마 동안 본 영화 중 가장 훌륭한 영화 중 하나이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웃음과 사랑, 희망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른인데도 왠지 모르게 이게 싫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최고의 모던 클래식, K-팝 데몬헌터스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짧다는 것뿐.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TV에 이 보석같은 영화가 있고 영화관에는 똥같은 백설공주가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범죄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이면서도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팝콘 눈 장면도 멋지고요. 재밌었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의 주제도 정말 훌륭해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데빌 메이 클라이의 K-팝을 넣은 영화예요. K-팝 데몬헌터스는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는 괜찮은 영화이고 스토리도 괜찮고 가끔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노래는 중독성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전체 시리즈여야 했어요.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K-팝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이 영화는 제가 눈물을 흘린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였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그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제 저는 K-팝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웠고 걸작이에요. 올해 제 최고의 영화 중 하나예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는 3시간 분량이었는데 1시간 30분 분량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의 시각적 정체성 중 하나는 K-팝 공연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미술팀은 콘서트 조명과 편집 사진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그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속편이 정말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영화의 성공으로 100%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편을 만든다면 진우를 다시 데려와야 할지 아니면 진우를 그대로 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우의 캐릭터 전개와 희생이 엉망이 될 테니까요.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 다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영화인 줄도 모르고 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지만 이 영화는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유어 아이돌 정말 좋아요. 소름 돋아요. 네, 이 영화는 이미 프랜차이즈의 전말이 밝혀졌고 넷플릭스와 소니가 속편과 단편을 최대한 빨리 내놓아 시리즈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내기에 이겼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 했는데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K-팝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꽤 재미있었어요. K-팝을 이제부터 자주 듣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셋 시스터를 중심으로 한 속편이 필요하고 루미가 반 악마 반 사냥꾼이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보기 전에는 K-팝을 싫어했어요. 이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싫어했던 장르가 좋아졌어요. 이 영화 음악이 정말 훌륭하다는 증거죠. 특히 저는 메탈과 테크노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말이죠. 정말 이걸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마지막에 나를 울게 했어요. 사운드 트랙 노래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골든과 This is what it sounds like는 정말 좋아요. 디즈니 픽사 영화에 기대하는 부분인데 요즘 노래가 별로네요. 이거 극장에서 보고 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제가 다시 보고 싶어지게 만든 유일한 영화입니다. 그만큼 좋은 영화입니다. 넷플릭스가 K-팝에 편승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티스트 팬아트를 계속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걸 봤어요.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가 이 영화를 추천해 줬는데 정말 기분 좋게 놀랐어요. 애니메이션도 아름답고 이런 장르의 음악을 싫어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봤어요. 최고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중독에 시달리게 됐어요. 한국 신화에 접근함으로써 그들은 디즈니가 수년 전에 포기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25년 영화가 되었습니다. 디즈니가 메모해 두세요. 프리퀄 영화, 특히 루미 부모님 세대를 다룬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미 엄마와 셀린의 이야기가 루미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괴짜 의사는 루미 부모님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우도 어떻게든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K-팝 데모넌터스는 아나스타시아와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와 함께 최고의 디즈니 영화 판테온에 합류했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체코 시청자 반응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넷플릭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꾸준히 출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 K영화 귀멸의 칼날이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음악이 곁들여지고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 영화의 본질적인 매력이기도 하고 음악 공연도 좋았고 애니메이션도 훌륭했습니다. 악마라는 주제도 마음에 들었고 이 또한 장점입니다. 스토리는 고전이지만 몇 가지 반전, 재밌는 장면, 그리고 멋진 액션 장면들이 있는 잘 만들어진 고전 작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최고였습니다. 별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예상치 못한 명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K-POP 팬이 아닌 저로서는 영화 전반에 걸쳐 음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놀랐습니다. 음악은 매우 능숙하게 작곡되었고 전혀 강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 면에서 신선하지는 않지만 잘 제작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공 3명의 여주인공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빛나는 것은 애니메이션, 그 장난기, 색감, 디테일에 대한 집중 그리고 완벽한 카메라 구도입니다. 저는 이 세계관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고 이 K-POP 멤버들의 전체 역사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아이들이 제 취향이 아닌 영화를 같이 보자고 설득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K-POP이 예술이라기보다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비즈니스 분야로 군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노래하는 데몬헌터스는 모든 중독성 덕분에 장대한 전설의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디테일한 놀이기구입니다. 많은 유머, 여러가지 스타일을 번갈아 배치한 인상적인 비주얼,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쿵쿵거리는 노래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감정이 있고 몇 가지 반전이 있으며 대상 그룹에서 중요한 그리고 아마도 아시아에서 훨씬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는 진부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새로운 10대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보이밴드가 궁극의 악이라는 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에 80점을 주고 언젠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편이나 전편이 나온다면 저는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엉뚱한 설정이지만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스타일, 애니메이션, 액션, 음악, 유머 모든 게 완벽합니다. 캐릭터들은 매력적이고 배경 이야기는 놀랍도록 잘 짜여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기대 이상으로 탄탄합니다. 스토리는 예측 가능하지만 재미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악마 보이밴드도 등장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돼. 올해는 이보다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못 볼 것 같아. 멋진 여주인공들, 중독성 있는 노래, 놀랍도록 중독성 있는 연출, 그리고 넘치는 감정과 긴장감. 내가 뭘 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게다가 저런 엉뚱한 스타일로 나한테 딱 들어맞을 수 있었는지. 정말 충격적이야. 12살짜리 꼬맹이가 된 기분을 팍팍 느끼게 하는 영화가 있다면 바로 이 영화일 거야. 시각적으로 언어적 개그와 잘 어우러집니다. 또한 중독성 있는 음악도 있는데 저는 K-POP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리 측면에서는 시리즈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충분한 공간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속편이 나오고 미라와 조이의 과거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부하지만 진부하지 않는 결말과 유혹하기에 충분하고 분명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목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팝 테마가 영화를 느끼하고 소화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작진에 맞춰 K-팝 데모넌터스를 틀었을 때 이 영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팝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꽤 오래전 일이고 스포티파이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은 팝 음악은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영화의 K-팝 노래의 중독성에 놀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아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 액션 영화입니다. 저는 완전히 만족하며 속편이 나온다면 환영할 것입니다. 비록 속편은 불필요하지만요. 정말 완성도 높은 영화입니다. 색감도 좋고 농담도 재밌고 노래도 중독성 있고 가사도 완벽하고 악마를 베는 잔혹한 액션은 영화를 더욱 잔혹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K-팝이라는 장르가 제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긴 했지만 영화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스토리 구성은 이미 수백 번을 봤을 법한데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환상적인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덕분에 제작진의 기발한 창의력에 끊임없이 감탄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 짜릿한 전개는 물론 3명의 주요 가수들 간의 호흡과 잘 짜여진 대사까지 이 영화는 상당히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입니다. 저에게 K-팝 데모넌터스는 스타일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작품입니다. 콘서트, 판타지 전투 그리고 자아를 찾아가는 감정적인 여정이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연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 더 깊은 스토리를 놓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이 간결하고 속도감이 훌륭하며 불필요한 부분 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음악팬과 애니메이션 팬 모두 축하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뮤지컬 애니메이션 훌륭합니다. K-팝에 푹 빠져서 앞으로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11살 딸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딸아이가 재미있어 하니까 저도 따라 보게 됐죠. 중간에 10분 정도 졸았을지도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은 놓친 게 없었어요. 내용도 이해했고 아이디어도 좋았고 애니메이션도 훌륭했습니다. 원래는 별 4개를 주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설득해서 5점을 줬어요. OST도 이미 다운받았으니 딸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딸아이가 행복해지면 저도 기쁠 거예요. 유머도 꽤 좋고 재밌는 암시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K-팝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작품은 매우 잘 선택된 스타일이었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노래를 살짝 연상시켜서 노래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10대였다면 정말 이 영화에 미쳤을 것 같아요. 10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 정말 훌륭했어요. 음악도 좋고 한국 애니메이션도 좋고 스토리와 결말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적어도 인기 측면에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과는 사운드 트랙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곡이 모든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K-팝을 전혀 듣지 않는 저조차도 몇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완벽한 극강의 놀라움, 각 캐릭터는 독특하고 개성적입니다. 노래는 장면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훌륭했습니다. 얼굴 애니메이션은 정말 재밌었고 놀라웠습니다. K-팝 세계와 다크 환타지의 완벽한 조화, K-팝 귀멸의 칼날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에너지, 감정 그리고 놓을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인 세계관이죠.
강인하면서도 인간적인 주인공과 마법과 악마의 배경은 이야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K-팝 팬으로서 정말 재밌게 즐겼고 동시에 깊이와 어둠에 감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즐겁게 해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세상과 판타지의 경계를 허물고 색다르고 독창적이며 재밌으면서도 슬픈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K-팝 팬으로서 어쩔 수 없이 봐야 했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것에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는 누구에게나 어필할 수 있고 음악적, 문화적 요소도 훌륭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독일 반응을 보니 확실하게 독일에서도 K-팝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K-팝 영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자화자찬한다, 오글거린다라는 비아냥을 강제로 탈피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K-문화로 충분히 영화, 드라마, 애니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구조를 탈피해서 우리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의 글로벌 OTT로 방영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2023년 넷플릭스 CEO 토드 사란도스는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엄청난 투자라고 뻥튀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동안 투자한 만큼 투자한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4년 동안 투자금을 동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란도스가 이 투자금으로 우리나라 작가들을 발굴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전략은 거대 자본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원천 소스까지 돈으로 장악하겠다는 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만큼 우리나라에게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현재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이 믿지는 장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돈을 벌어주니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경제 규모지만 1년 예산이 약 656조 6천억 원입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나라에서 미래의 먹거리인 K 콘텐츠에 넷플릭스만큼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K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에 반도체 산업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비정상적입니다. 가끔 미국 콘텐츠 산업을 신처럼 떠받들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처럼 사대주의에 빠진 일부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에서 빠져나와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